안녕하세요. 세상을 이렇게 한 남자 온달장군입니다. 오늘은 작가이자 여자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쓰신 글 내용, 아주 따뜻하고 의미 있는 그 글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강원도 원주에 있는 요양원에 근무할 때 일이에요. 하루는 어느 여자분이 할머니 한 분을 모시고 요양원 입소를 시키러 왔다고 해요. 그래서 어떤 관계냐라고 물었더니 자신은 며느리고 이 할머니는 시어머니인데 고향이 이제 원주라서 그래서 이곳저곳 원주에 있는 요양원을 찾다가 가장 좋다고 하는 이곳에 왔다. 그리고 자신은 서울이라서 이렇게 입소를 시켜놓고 돌아간다.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할머니 같은 경우는 치매를 앓고 계신데 요양 등급 판정은 이제 3등급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겠죠. 그리고 이제 무사히 요양원 입소를 마치고 이 며느리가 돌아가는데 할머니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며느리가 가는데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굉장히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그래도 먼저 여태 어르신들이 다 그랬으니까요. 사실 뭐 요양원 입소 때 웃고 입소하는 사람은 없잖아요. 힘들어하시니까 다 그러려니 생각을 하고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갔다고 합니다. 그렇게 입소를 시키고 그날 밤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이 할머니한테 이제 그 뭔가를 묻고 말을 시키는데 이 할머니가 말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. 아예 입을 이제 닫았다는 거죠. 아예 말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. 그래서 아니 뭐 첫날이니까 그렇겠지라고 하고 넘어갔대요. 그런데 이틀, 사흘, 4일 이렇게 지나도 말을 이제 안 하는데 인지 말 안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는 게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만은 우리가 말을 닫는다는 게 왜 함구한다 그러죠. 그런데 이것도 병이라고 해요. 함구증이라고요. 말을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병이라고 하는데 불안해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신다고 합니다. 근데 이 할머니가 이제 말을 안 하시는 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3주일이 지나고 3주가 지나고 이러니까 이제 요양원에서는 불안해 하는 거죠. 그래도 참고 기다렸다고 해요. 낫겠지라고요. 그러다가 한 달이 됐는데도 이 할머니가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.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죠.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제 그 큰일 났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급히 이제 며느리한테 연락을 해서 빨리 요양원에 오셔야 되겠다라고 해서 며느리를 소환을 한 거죠. 그리고 그 며느리가 요양원에 왔어요. 그리고 어머니를 붙잡고 어머니 어디가 아프세요? 어디가 불편하세요?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인 겁니다. 말씀을 전혀 안 하시더라는 겁니다. 그래서 며느리가 깜짝 놀라서 이러다가는 어머니한테 큰 일이 생기겠다 싶어서 서울 생활을 급히 정리하고 원주로 내려와서 요양원 주위에 방을 하나 구해놓고 드디어 어머니를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러 왔다고 합니다. 물론 긴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한 번 오면 약 10분 정도 와서 어머니 식사 잘 하셨나요? 그리고 밤에 잘 주무셨어요? 뭐 이 정도 한 10분 정도 있다가 간 그 정도인데 약 일주일 정도 있고 이제 8일째 되던 날 드디어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자, 8일째 되던 아침에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이제 이 할머니를 찾아갔더니 창가에 서서 이렇게 서성이고 있는데 창밖을 보면서 딱 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. 얘가 올 때가 됐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. 드디어 한 달하고 일주일 만에 드디어 말문을 여신 거죠. 그러니까 엄청난 큰 변화입니다. 며느리가 오고 일주일 정도 자기를 이제 케어를 하니까 어느 정도 안심이 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할머니가 드디어 이제 말문을 여신 거죠. 자, 이것을 보면서 며느리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. 어머니한테 정작 필요한 것은 좋은 시설도 좋은 밥도 아닌 가족들의
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요. 뒤늦게 시어머니를 서울로 모시고 가겠다.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집 가까이에 있는 요양원을 택해서 그곳에서 자주 어머니를 찾아뵙고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어머니를 모시고 갔다고 합니다. 자, 여러분 어떠세요? 자, 이 내용 보면 정작 우리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들한테 뭐가 필요한지는 이 케이스를 봐서 여러분들도 느낌이 오시죠. 자, 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. 제가 아는 지인인데요. 인천에 사는 사람인데 자신은 이제 일이 있어서 자주 이제 찾아뵙지 못하고 가족들도 마찬가지라서 집에서 못 모셨대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모셨는데 그 요양원에 다름 아닌 이 지인의 누나가 요양보호사로 취직을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는다고 해요. 아침 저녁으로 가고 식사를 제대로 하셨는지 밤에 잠을 제대로 주무셨는지 그리고 요양원에서 이 어머니들을 포함해서 어르신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를 관리 감독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분이 계시니까 요양원에서도 함부로 못하겠죠. 자,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그 딸이 어머니를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케어를 한다는 겁니다. 어머니도 찾아뵙고 돈도 벌게 되는. 자,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보면 여러분들 어떠세요? 결국 부모님은 자식들이 가까이 있어야 좋아한다는 거죠. 우리가 아는 이제 영국 속담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스프가 식지 않을 거리. 그러니까 스프를 만들어서 부모님께 갖다 드릴 때 식지 않을 그런 거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그게 진정한 부모와 자식 간의 거리라는 겁니다. 일본도 비슷한 예가 있죠. 일본 같은 경우는 동양이니까 장국인데 장국을 끓여서 부모님께 갖다 드리는데 그 국이 식지 않을 거리. 그러니까 걸어서 가는 거죠. 그게 바로 1.8km라는 겁니다. 그만큼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. 자, 이 케이스를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바쁜 생활에 또 경제난이 빠듯하니까 집에서 모시지 못할 형편이라면 요양원에 모셔야 될 거라면 집에서 가까이 있는 요양원을 수소문해서 좋은 요양원을 선택해서 가까이 있는 요양원을 선택해서 아침 저녁이든 수시로 찾아뵙고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, 그게 부모님들로 봐서는 또 배우자로 봐서는 굉장히 마음의 안정을 준다는 겁니다.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요양원 신세를 져야 한다면 이제는 요양원에 던져놓고 요양원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요. 가족들이 요양원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. 가족들이 요양원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요양원이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던져놓을 게 아니고 같이 요양원을 운영하고 그곳에 노인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좀 되셨나요? 가장 좋은 요양원은 가족들이 함께하는 요양원. 가족과 요양원이 함께하는 그런 요양원이 최고로 좋은 요양원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. 고맙습니다.